마지노선 한 달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내가 진단비 받아서 케어가 되는데 요양병원을 그대로 가장 제대로 보상을 하는지 요양병원을 일반 병원처럼 보상을 해주는지 이게 저는 간병인 상품의 비교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뭐 이것저것 비교하시겠지만 1번은 이건 것 같아요. 요양병원을 일반 병원처럼 차별 없이 보상이 되는지. 하나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평균 8.7일 입원하다 보니까 보상을 제대로 해드려요. 근데 요양병원으로 건너가게 되면 조건을 바꿉니다. 이게 저는 당연히 조건을 바꾸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쵸, 오래 입원할 것 같으니까 한 13만 원 주는 걸 2만 원으로 딱 깎아요. 요렇게 하려는데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도 차별 없이 보상을 해드립니다. 동일한 가입 금액으로. 근데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간병인을 주는 상품을 가입하는 주된 원인이 이건 거죠. 간병인 구하기가 지금은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간병인을 넣는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비교할 때는 요양병원을 비교를 하시고 고객님의 니즈는 이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 회사 메리츠에서 현물로 보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도 고객님의, 그러니까 저희 간병인이 나가면은 추가 비용 없이 보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첫날부터 바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시고 즉시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요양병원이 과거처럼 우리가 요양병원 질문할 때는 치매 환자 이런 예시를 드는데 요즘엔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재활병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나 근골격계로 재활하는 경우도 있고, 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암 요양병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따라서 이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10년간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비교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메리츠화재는 간병인이라는 상품을 2012년도부터 판매를 했거든요. 약 한 10년 전부터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판매율이 저조했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우리나라 병원 상황을 되돌아보면요. 왜 지금 같은 그때는 입원 일수에 대한 규제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머리가 아프어서 퇴원을 막 미루는 경우도 있었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뭐 라이롱 환자라고 해가지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1당을 많이 가입해놓고 막 입원하는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간병인이 아니라 그때는 한 입원 1당을 한 30만 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원 1당 규제가 되게 심해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최초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간병인의 니즈가 강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왜 뇌 질환을 걱정하는 고객님은 간병인을 넣어야 되냐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간병인을 제일 오래 쓰시는 그 고객님들은 다 뇌경색 환자예요. 뇌경색 환자가 많기도 하지만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15년도 6월에 가입하셨는데 이제 당시 48세 여성분이었거든요. 근데 16년도에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시고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간병인을 쓰시고 계세요. 6년 동안이죠. 얼마가 나갔냐면 6년 동안. 이게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고객님은 잘 모르세요. 보험금이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사람이가 있으니까. 근데 토탈 1억 1천이 나가 있습니다. 이게 뇌경색으로 잘 가입해도 뇌경색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뇌졸중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 보면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이 있잖아요. 근데 뇌경색은 뇌졸중에 해당이 되는데 뇌졸중은 암보험보다 가입 금액이 더 작게 가입하세요. 한 2천에서 3천도 가입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받아서 간병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뇌졸중 가입하시는 분들은 진단비보다는 얘를 가입하셔야 돼요. 뇌졸중을 넣었다는 거는 뇌졸중의 70% 이상이 뇌경색이거든요. 요걸로 수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보다는 간병인을 넣어주시는 컨설팅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인건비가
저희가 올해 최초로 도입한 건데 인건비가 간병인 그 잡이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고객님들한테 마케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저희 회사하고 간병인 회사하고 이번에 협약한 거예요. 인건비 그렇게 계속 올려달라 하지 말고 우리가 10년까지 10년이 빠졌는데 10년까지 그냥 금액을 확정할게 니네랑 이 이상은 달라고 하지 마. 이게 하루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셔도 내년에 가입하셔도 메리츠화재 간병인한테는 저희는 이 금액을 드려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13만 5,200원 이게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럼 인건비가 9년에는 17만 6천 원. 이게 개인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진단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건비가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저희 회사가 확약을 해놓은 건데 이거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전혀 저희 거를 쓰시면은 추가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조건은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됩니다. 입원이에요. 뭐 감기든 치매든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은 입원입니다. 병원도 뒤에 병원이라고 달려 있으면 돼요. 요양병원, 한방병원. 그러니까 요양원은 안 되겠죠. 병원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고객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메리츠화재 간병인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간병인한테 배상 책임이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무언가의 잘못을 하게 되면은 환자의 탓으로 잘 돌리지 않습니다. 배상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험료는 고객님들께 뇌혈관 질환 가입을 이미 하시고 계신 분, 뇌졸중을 가입하신 고객님한테는 이렇게 골라서 가입 가능하세요. 간병인만 골라서 가입을 하시면은 보험료는 10,000원에서 20,000원.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진단비 1,0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지 않나요? 비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청구하는 거 보게 되면 실손 의료비 다음으로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저 진단비보다는 진단비 가입하신 분한테 1,000만 원을 더 받는 것보다는 1,000만 원을 가입할 바에는 이게 낫다는 거죠. 1억 이상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뇌 쪽을 걱정하시는 분, 뭐 기타 질병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건강하신 분 보험료고요. 이미 고혈압약이나 협심증약이나 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비싸겠죠. 이렇게 간병인을 우리가 100세까지 보장을 해드리는데요. 하나의 질병으로는 180일이 6개월이 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리스크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질병으로 내리 병원에서 6개월을 입원할 수 있는 질병이 있나요? 동일한 질병으로? 뇌경색이나 치매 정도겠죠? 그 외 질병은 6개월씩 입원하지 않습니다. 완치를 해서 떠나겠죠, 병원을. 완치를 해서 떠나고 감기로 한번 해볼게요. 감기로 만약에 7일을 입원하셨어요. 감기로. 그럼 7일을 써요. 7일을 쓰고 퇴원을 하셨는데 다시 감기에 걸려요. 이 감기하고는 감기가 같은 거예요. 다른 감기예요. 그래서 180일이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근데 다만 치매하고 뇌경색 같은 경우는 완치 판정을 안 줍니다. 특히 치매는. 그럼 치매는 어떻게 보상하냐면 동일한 질병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을 하되 180일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면책 기간이 180일입니다. 그러니까 180일 드리고 180일 쉬고 180일 드리고 쉬고 똑같은 질병은 완전히 새로운 질병이면 계속 리셋이 돼요. 완전히 새로운 질병이면 계속 리셋이 되는 구조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부분은 남성입니다. 남성이 싸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간병인을 가장 구하기 힘든 성별이 남성이세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남성이, 그러니까 남성이 접수하고 여성이 1시간 있다 접수하잖아요. 그럼 남성한테 가실 분은 취소하고 여성한테 가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간병인을 하시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50, 60대 여성분이세요.
간병인 자리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선호하는 직업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성 간병인이 남성 환자한테 가고 싶을까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가 특히 뇌경색 남성 환자는 수술보다 더 힘든 게 간병인 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도 힘들어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간병인을 안 보내주게 되면 고객한테 배상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나갑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간병인의 진짜 시장은 남성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뇌 쪽을 걱정하는 남성 고객은 반드시, 여성은 돈이 있으면 간병인이 옵니다. 구하기 그렇게 힘들다는 간병인도 여성 환자한테는 가요. 근데 남성 환자한테는 안 가기 때문에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운전자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다 정도만 아십시오. 너무 머리 아파하시지 말고 그냥 시장이라는 게 이렇다 정도. 자, 운전자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진짜 이유는 이거거든요. 형사합의예요. 형사합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운전자 보험 조금 어디 다쳐가지고 내가 얼마 받고 이런 거는 그냥 정말 작은 이벤트예요. 그렇죠? 내가 교통사고로 살짝 다쳤는데 한 50만 원, 100만 원 받고 기분 좋은 이벤트인데 요것 때문에 운전자를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운전자 보험은 진짜 운전자 보험 필요할 때는 형사 합의를 보게 되는 사건을 우리 피보험자가 맞닥뜨렸을 때예요. 우리가 그러면 자동차 보험 있는데 다 보상해주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딱 민사까지만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딱 민사까지예요. 근데 교통사고 원인이 그러니까 과실이 이런 종류의 과실이면 무조건 합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에서 아무리 다 물어줬어도 원인이, 가해자의 원인이 이런 사고로 낳게 되면 무조건 번외로 형사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까지는 3천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막 부르죠.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거죠. 가장 형사합의가 많이 나는 사고의 종류가 스쿨점 사고하고 횡단보도, 그 다음에 보도침범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이 보도침범 사고는 어디서 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주차장에서 나오거나 주유소 들어가거나 드라이브스루 같은데, 우리나라는 웬만한 대도시는 거의 100%라고 볼게요. 도시라고 생긴 것들은 보도침범 없이는 어디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들어가도 보도침범. 그렇죠? 특히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도 밟고 들어갑니다. 주유소 들어갈 때 어떤가요? 주유소 길이 밋밋하게 됐다고 해서 보도가 아닐까요? 다 보도예요. 보도입니다. 거기 들어가다가 사람 스치기만 해도 형사합의 받아요. 전에는 스치기만 하면 그런 걸로 형사합의를 안 보자는 게 사회적인 약속이었거든요. 지금 그 약속이 깨졌어요. 이런 데서 사고 나잖아요. 횡단보도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면 우회전 사고. 그래서 요즘 나라에서 우회전법 생긴 이유가, 우회전을 우리가 보통은 우회전이 큰 사고가 나긴 어려워요. 굉장히 서행을 하잖아요. 서행하는데 손끝 하나라도 걸려보세요. 형사합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요즘에는 자꾸 새로 가입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가해자가 보통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는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와, 이거는 이제 건수 잡았다. 사고 날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그런 생각 안 해요. 사고 난 날은. 근데 이게 한 일주일만 돌아가시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가해자가 범죄자가 뒤바뀌어 돼서 옵니다. 진짜로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된 시기가 단 3년이에요. 합의금이 얼마나 올랐냐면, 18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팔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이었습니다. 25주 사망사고는 얘는 합의, 이거 돈 이상은 부를 수가 없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2억. 2억까지. 이게 단 3년 걸렸는데, 그래서 고민이 이거죠. 19년,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다시 가입하라고 입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근데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1억짜리 보통 여기에서 멈추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1억인데 사망사고는 사실 뉴스에 나올 만큼 확률이 적어요.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사망사고는 적지만 그 세계에서 1위 중에 하나가 어린이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어린이 사고가. 그래서 이제 민식이법 같은 게 생겼는데 3년 만에 이게 7배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제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는 게 이거거든요. 6주 미만. 이게 왜 없을까요? 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없냐면요. 3년 전에는 우리끼리 약속이었어요. 우리 사회의 룰이었는데 6주 미만은 합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끼리도 야 무슨 6주 미만에 형사합의라는 말을 쓰지? 그건 완전 보험 사기 아니야? 이런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런 거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지금 아니에요. 6주 미만이면 100만 원이라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쵸? 사고 같지도 않는데 건수 잡았다는. 근데 보험이 있으면 내가 상대를 안 해도 되잖아요. 보험이 있으면.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6주 이상은 2억, 6주 미만은 7억 정도, 700만 원 정도를 이 이상은 부를 수 없습니다. 6주 이상 같은 6주 미만에 이 이상은 부를 수가 없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3천, 5천, 7천, 1억 몇 번을 갈아탔잖아요. 고객이 지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사분도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1억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한테 나이는 못돼 해서 내버려뒀는데 이거 실제 저희 회사 사고인데 1억 가입하시고 끝났는데 6월에 1억, 그 유가족이 1억 5천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5천이라는 돈이 진짜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게 현금으로 어떻게 5천을 마련해요? 그래서 메리츠화재에서 1억이 나가고 5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내보셨습니다. 되게 억울할 것 같죠? 갈아타서 최고 가입 금액으로 만들어놨는데 5천만 원을 더 내놨어요. 근데 이거 설계사를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망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사고도 중요하지만 구간이 이제 여기 구간이 되게 많이 뛰었더라고요. 이게 그 피해자의 그 얼마나 다쳤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합의금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합의금이 우리가 교통사고의 90%는 이 구간에서 일어나요. 사망사고는 진짜 뉴스에나 나올 정도로 확률이 없는데 교통사고의 90%는 6주에서 이 20주 구간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 합의금이 3년 전에는 6주에서 10주는 1,000만 원이면 더 이상 부를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2천. 그리고 10주면 20주면 2천이 최고 합의금이에요.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경찰서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8천 부르면 무슨 8천이야 2천에 합의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주만 딱 넘어가면 8천 부르십니다. 엊그저께까지 2천만 원으로 합의금이 경찰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2천으로 합의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해요. 보험 있으시죠? 보험이 부족해요. 근데 당신 가해자잖아. 보험 자기 돈 일부 내놓고 보험으로 일부 해. 이게 요즘에 그 교통사고의 현재 주소예요. 경찰이 딱 접수를 하면은 일단 물어봅니다. 운전자 보험 있냐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합의금 내시고 합의하시죠. 이렇게 끝내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내 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우리 고객님한테 이게 우리가 그냥 숫자가 1,000만 원, 2천만 원이지 이게 합의로 내려고 하면 보통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끊임없이 업셀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합의금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저희도 잘 몰라요. 이거는 분명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보험을 하나도 없는 분들은 사실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위험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는 특약이 요 정도 그러니까 이런 특약을 판다라고만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영업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옛날 거니까 깨고 새로 나한테 현행법에 맞게 들자 이런 얘기는 금지.
운전자 보험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변천사가 있거든요. 운전자 보험이 이렇게 팔았다 저렇게 팔았다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기존의 계약은 놔두고 기존의 계약은 놔두고 이거는 초반에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팔면 안 돼. 근데 운전자 보험을 이게 막 우리가 10,000원, 20,000원짜리를 막 그렇게까지 위험 부담을 안고 팔기는 어렵잖아요. 기존의 계약은 놔두고 부족한 부분만 더 가입시켜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5천만 원짜리다. 그럼 1억 5천만 더 넣자. 그럼 한 10,000원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합의를 해줘야지 옛날 거 깨라는 얘기는 내가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험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다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부족한 것만 더 넣어주세요. 그럼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 2개 가져가기 싫어. 근데 요즘 운전자 보험 보통은 다 2개 가져가시거든요. 운전을 좀 하신다는 분들은. 근데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주변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이거를 고객 주장대로 진짜 깨도 되는지 안 깨도 되는지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고객이 깨달라고 해서 분명히 본인이 깨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어느 순간에는 보상하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거를 깨면은 되돌릴 수 없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입한 시점을 보고 얘는 좀 깨도 되겠다, 얘는 조금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네, 너무 그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보험회사에 깨도 되겠다. 주변 선배님들이 너무 이게 진짜 제대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가다 보니까 깊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10,000원짜리 팔라고 깊게 하진 않은데, 네. 스스로 이거를 고객님한테 깨라 말라 이런 거는 비추. 운전자 보험은 추가 가입을 권하세요. 추가 가입을. 그리고 내가 완벽해졌다 몇 번 해보시면 압니다. 몇 번 컨설팅 해보면 감이 생기거든요. 그때 깨거나 새로 가입하거나 그때 판단해 주세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암하고 수술비 조금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은 확률을 얘기하는 게 진단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요. 진짜 비싸요. 더 비싸졌죠. 이유는 보험회사가 믿지는 장사 안 하려다 보니까 확률이 높아지니까 가격을 계속 올립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고객님들한테는 진짜 보험이 필요한 시점이 있거든요. 어떤 시점이냐면 암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높아졌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 38%가 암에 걸립니다. 이거는 이제 고령화 사회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변하지 않는 확률이 하나 있습니다. 이 37% 중에 이 구간이 80%예요. 이거는 확률을 몰라도 느낌은 오죠.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입니다. 암의 피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사실 70대까지도 수술이랑 모든 치료를 다 해요. 근데 병원에서 5만 가지 약과 치료를 쓰는 시점이 이 시점이더라고요. 50대, 40대, 50대 진단을 받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수술도 했다가 항암도 했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모든 약물을 다 찾는 연령입니다. 돈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고객님이 100세까지 암을 2억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암이 최고로 진단비 플러스에서 치료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고객님이 50대 암 진단을 받았다 하면 2억 이하로는 받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구간을 제가 나누는 게 100세까지 풀로 2억을 가져가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좀 끊어서 하게 되면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꼭 필요한 구간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복충 설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도 월급쟁이기 때문에 보험이 좋다고 막 한점 없이 가입할 수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컨설팅이 제가 생각하기엔 좀 필요한데 저는 100세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60까지가 제가 1억 7천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진단비도 했을 때 60까지가. 그리고
70까지가 9,000이더라고요. 그리고 80까지가 뚝 떨어져요. 3,000. 90세까지는 1,000만 원이고 100세는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고객님들한테도 이런 게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뭐 100세까지 풀로 2억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보험료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비싸겠죠. 이렇게 한정된 가격으로 컨설팅 할 때는 우리 고객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연락에는 최고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입 금액이 줄어들게 공증 설계하는 그런 것들도, 오히려 80이 넘으면 암보다는 다른 질환이 더 위험하죠. 네, 70까지는 가장 위험한 질환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1억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고, 지금은 저는 이제 2억으로 생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 2순위까지 봤을 때 의료보험을, 내가 암이라는 치료를 의료보험이 되는 치료만 골라서 하게 돼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 말고 의료보험이 되는 것만 골라서 하면 1년에 딱 요렇게 든대요. 4,800만 원, 5천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암이 딱 진단을 받고 1년 동안은 집중 치료를 하는 질병 중에 암이 유일하더라고요. 계속 꾸준하게 치료하는데, 요거의 1순위가 이제 1년 동안 암 집중 치료 기간이라고 하는데, 생계비 포함해서 최소 3,600. 요거는 뭐만 했을 때예요? 의료보험이 되는 수술하고 의료보험이 되는 항암까지만 하게 되면 딱 병원비가 요만큼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지 같은 경우는 항암도 하고 교통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할 때 1,200만 원. 그래서 1년 동안은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4,800만 원이 든대요. 최소로 잡았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요즘 안병동에서 선생님이 2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한대요. 2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유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시판하는 면역항암제랑 환자랑 맞는 약을 찾아내서 환자가 치료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약을 찾아서 제안을 하신대요. 당신한테는 옵디보라는 약이 최상의 약으로 나왔다. 근데 가격이 엄청나죠. 1년에 한 1억 들거든요. 어쩔래? 항암은 더 이상 들지 않는데, 이 약밖에 들지 않는데 어떡하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가족은? 그렇죠. 이게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일단 작년까지는 됐어요. 1억이어도 나라에서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그거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 검사는 검사 방식도 굉장히 개발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성공을 하다 보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안병동에 있으신 분들 얘기 들으면 유전자 검사를 거의 100% 권한대요. 검사에서 약이 나오면 하실지 말지 물어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표적항암을 많이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항암 치료비를 해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 의료보험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신포괄수가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외된 약들이 대표적으로 항암치료제 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게 전 세계 면역항암 중에 판매 1위가 우리나라에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얘가 판매 1위더라고요. 키트루다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는 의료보험이 돼서 월 30만 원이면 맞을 수 있는 약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약을 처방받게 되면 월 57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약의 키트루다가 면역항암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15가지 암을 치료하거든요.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한 36회를 맞아요. 이 570만 원짜리를. 네,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게, 작년에는 우리가 진단비 위주로 판매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웬만하면 치료비를 다 나라에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진단비,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소득 보존용으로 팔았어요. 소득이 떨어지니까 진단비를 넣어라,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진단비 또한 다 치료비를 털어넣는, 네,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게 이제 어디갔지? 옵티브는
자, 그리고 요런 치료비가 요런 게 실손의료비에서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얘가 실손의료비로 돼요. 되긴 되는데 요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될 겁니다. 뭐냐면은 타그리소라고 해서 가장 이제 많이 처방받는 폐암약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약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경구약이죠, 경구약. 알약이에요, 알약. 근데 이거를 작년까지 우리가 실손의료비 가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통원의료비하고 입원의료비로 구성이 돼 있죠. 통원의료비는 25만 원, 입원의료비는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타그리소가 경구투여약이잖아요. 얘를 처방받으려면 입원을 하는 게 맞을까요? 통원인 거예요. 딱 봐도 약 먹으려면 통원에도 약 받을 수 있잖아요. 가서 선생님한테 내원해서 진단받고. 근데 얘를 입원을 시켜요. 왜 입원을 시킬 것 같아요? 실손의료비 5천만 원에서 청구하려고 입원을 시킵니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긴 하죠. 경구약 같은 경우는 통원으로 내원해서, 근데 작년에는 얘가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통원으로 청구가 들어왔어요. 얘가 자기부담금이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원의료비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신데 뭔가 느낌은 오죠. 얘를 약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자기부담금이 딱 30이다 보니까 통원의료비 25만 원으로도 충분히 케어가 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부담금이 640만 원인 거죠. 통원의료비 2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입원을 시킵니다. 병원에서도 권유해요. 실손의료비 있다고 하면은 입원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게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보험 때문에 입원하는 수술이나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지난달에 샜습니다. 대표적인 게 백내장이죠.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얼마냐면은 렌즈하게 되면은 한 1,400만 원 정도 청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백내장으로 렌즈 하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30분이면 되는 수술이에요. 근데 입원 의료비로 실손 의료비 청구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회사가 계속 고객이랑 다툼이 있었던 거거든요. 준다 안 준다. 근데 지난달에 종결이 났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 그래서 즉 입원해서 수술하셨더라도 통원 의료비로 줘라라고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입원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가 현재 항암으로 보상이 나가요.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입원 의료비에서 줄까? 이미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안 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표적 항암, 면역 항암을 보상할 수 있는 특약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특약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2억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법으로 이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 3천만 원, 표적항암 치료비 7천만 원, 면역항암 치료비 5천만 원, 1억 5천. 이것만 해도 증권이 얼마예요? 1억 5천이 됐죠. 그리고 진단비 한 3천, 수술비 한 1천만 원. 그럼 어떻습니까? 통원비 좀 넣으면 증권 하나에 2억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제안하셔도 돼요. 우리가 2억까지 진단비를 끌고 가려면 너무 먼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치료비까지 해서 2억 컨설팅이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물 치료했을 때 1억 5천 하게 되면 우리가 2억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비를 빼는 건 어려워요. 근데 진단비만큼 확률이 높은 게 있습니다. 얘예요.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 컨설팅 하실 때 우리가 이런 약관을 되게 어려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표적이나 면역을 잘 모르겠다. 어떤 경우에 나가는지 알긴 알지만 완벽하게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무조건 이런 애들 컨설팅 할 때 얘를 넣어주셔야 돼요. 단 1,000만 원이라도 넣어주세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거의 뭐 진단비급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를 100으로 봤을 때 얘는 보험금 나갈 확률이 94%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약물을 처방하는 거고, 항암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일단 병원 가면 처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1억 5천 컨설팅 할 때도 고객을 위하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하려면 범위가 넓은 거를 1번으로 두셔야 돼요. 특히 보험을 조금 어려워하신다 그러면은 범위가 넓은 거를 무조건 선택을 해주세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치료비 목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하고 같이 넣어서 뒤로가 좀 많이 더 어렵네. 더 어렵죠. 이게 이제 이 특약 이름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는 특약이에요. 얘를 이제 최초로 우리가 작년까지는 얘를 거의 안 팔았어요. 저희 회사 포함해서 웬만한 회사는 얘를 500 이상 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굳이 컨설팅에 끼어나올 만큼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얘를 3,000을 팔기 시작합니다.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컨설팅의 가치가 있거든요. 가격 대비 그 고객 증권으로서 약간 가치를 갖는 가입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신기할까? 암이라는 질병은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특약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암이 과거에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요. 이제 진단을 받으면 입원을 시킨 다음에 수술을 시킨 다음에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해요. 이게 원래 암의 치료에, 그리고 수술을 해서 방사선을 해서 만약에 암이 안 잡혔어. 그러면은 5년 안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따지는 게 옛날에는 진단받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치료가 안 돼 끝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나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의 선생님들이 내분비과 선생님까지 다 오셔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냐, 방사선을 하는 게 맞냐, 항암을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치료 스케줄을 계획을 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보다는 방사선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수술보다는 항암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방향이 생기냐면 치료하는 우리가 약물도 과거에는 1세대 항암 치료밖에 없었어요. 1세대 화학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X방사선이라고 1세대. 우리가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하거나 약물하면 뭐 머리가 빠져요, 뭐 사람이 거의 뭐 죽다 살아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암 수술한 다음에 혹시 잔존하는 암이 있으면 그냥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나 암 세포나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부위가 커요. 1세대 때는 약하고 방사선이 이것뿐이다 보니까 위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의 뭐 전절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5년 생존율을 따지는 게 약이랑 방사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장기를 대부분 절제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수술 안 하죠. 표적항암이나 면역항암이나 세기조절이나 양성자로 암 사이즈를 거의 초기에 가깝게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2기 이하는 수술하고 항암을 병행하는데 요즘은 3기가 넘어가면은 수술을 선행하는 병원은 거의 없어요. 네.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약물이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발전이 하고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1세대까지만 의료보험입니다. 1세대까지만. 모든 항암과 방사선은 2세대, 3세대는 다 비급여예요. 100% 본인 부담금입니다. 치료 효과는 좋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하실 때 암은 거의 다 신생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추가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이게 이제 옛날 트렌드의 방식이죠. 진단받고 수술하고 뭐 이런 식의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상품이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진단비하고 수술하고 일단만 가입하는 게 암의 트렌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근데 2020년부터 우리가 판매하게 된 상품들이 특이하게 있죠. 표적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세기 조절, 다빈치. 근데 이게 그때는 생소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으면 되게 많이 들어본 거지 않나요? 특히 병원에서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얘가 비급여 수술이거든요. 근데 다빈치 로봇 수술을 권해요. 이렇게. 그리고 세기 조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반 수술보다는 다빈치 수술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 다 뭐냐면 다 비급여 구간입니다. 돈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진단비 1, 2천 가지고 택도 없죠. 그래서 컨설팅 하실 때 이런 구간의 고객님을 만났다라고 하시면 여기 부분을 추가 제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비급여 항목이면서 늘어나고 있는 진단비 1,000만 원 더 든다고 해결이 되지 않은 이 구간을 제한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술. 이거는 한 3분 정도만 살짝만. 수술비는 진짜 어려워. 얘는 어떻게 뭐 잠깐 한다고 뭐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 느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제가 실손의료비 대체 상품은 수술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저는 실손의료비를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손의료비를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은 4세대를 팔고 있거든요. 4세대를. 이게 왜 계속 세대가 바뀔까요? 옛날에 보장을 줄여가면서 가격을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1세대, 2세대 고객님들은 보험료 올라가는 걸 못 버티면 여기로 갈아탑니다. 이걸 우리가 전환이라고 해요. 못 버티면 비싸지는 게. 그럼 고객님은 딱 인정을 하나 하셔야 돼요. 뭐냐면 가격이 줄어들었으면 보장이 당연히 축소될 거 아닌가요? 무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인정하는 고객님은 4세대로 갈아타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고객님들이 제가 민원 고객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차계사가 보험료 비싸다고 4세대로 갈아탔는데 청구를 해보니까 옛날에 주던 게 지금은 보험금을 안 줘.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고객님한테 4세대로 내가 개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갈아타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요거를 고객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가격이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보장이 축소돼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이걸 자꾸 인정 안 하시고 우리 탓을 하는데 요거는 인정을 시켜주셔야 되고 수술비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저는 그 업셀링의 초점을 여기다 맞추거든요. 통원 확률이 이제 앞으로 아까처럼 백내장처럼 억지로 입원해서 하는 수술들 입원 의료비에서 이제 보상받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갑니다. 우리가 통원 의료비가 20만 원이거든요. 통원 의료비가. 근데 생활질환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1세대 관열 수술이라고 하면 2세대는 이게 한 10년 전 수술이에요. 레이저나.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3세대라고 해서 수술이라기도 보기 어려운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 대부분 생활질환 수술이죠. 쉽게 얘기하면 생활질환 대표적인 수술이 뭐가 있을까요? 디스크 수술이 있어요. 디스크나 아니면 하지정맥류 수술 같은 경우, 그죠? 손목 터널이라든지. 근데 이런 수술을 과거에는 하지정맥류나 뭐 이런 거 다 레이저로 했거든요. 요즘에는 3세대라고 해서 주사로 수술해요. 디스크도 다 주사로 합니다. 얘를 입원을 시킬까요? 입원 안 시키죠. 근데 수술비가 비싸요. 한 120에서 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권유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세대가 이렇게 2세대, 3세대 이렇게 수술이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생활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통원 수술이라고 보거든요. 입원 의료비 5천만 원에서 도움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통원 수술이 세대가 바뀌면 시간은 짧아지고 수술 시간은 짧아지지만 비용은 계속 비싸지더라고요. 자기 부담금이 한 100에서 150 나오더라고요. 통원 의료비 2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게 이 질병수술비에서는 보통 12,000개의 수술을 보상해줘요. 주사로 하든 레이저로 하든 뭐 모든 수술을 보상해 주는데, 자, 이렇게 생활질환이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실손의료비 의존도가 높은 수술들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병수술비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질병수술이 무조건 1번이 되셔야 됩니다. 여유가 되면 얘를 얹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 많이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 중에 암내심 간폐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대질환 수술 같은 경우는 요거를 엔데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131대입니다. 얘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게 순위를 그냥 외우라고 할게요. 어떻게 외우냐면 범위가 넓은 거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사로 하는 수술이 보험회사가 말하는 수술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감독원에서 해마다 얘는 수술로 인정해라는 수술들이 있어요. 그런 수술들을 가장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수술이 대표적으로 질병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는 2022년 4월 이전까지는 대표적으로 주사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스크의 신경성형술이라고 있거든요. 주사를 넣어서 통증을 차단하는 거. 보험회사가 엊그제까지는 수술로 안 받거든요. 근데 감독원에서 야 그거 신의료야, 올해부터는 줘 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굉장히 정교해질 거 아니에요. 이 다음 수술이 나오는데 그걸 가장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수술이 딱 하나, 얘하고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지금 가입하지만 10년 있다, 20년 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백세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장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약관이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심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걸 컨설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세요. 당장 지금 보상이 나가는 것만 팔잖아요. 근데 실손의료비 대체면은 여기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비용이 비쌉니다. 당연히 비쌉니다. 비싸지만 이 제가 120만 원을 써놓는 건 이거예요. 암진단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1,000만 원이 들었지만 내년에 고객님의 마음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럼 내가 2억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올해는 고객님한테 제안해서 여기까지 있지만 우리 고객님이 계속 가망 고객인 거는 그때까지예요. 내가 설정한 가입 금액이 도달할 때까지. 저는 그걸 가망 고객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설정한 가입 금액에 도달했으면 이 고객님이 이제 거죠. 고객님이 지금은 암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또 달라지거든요.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컨설팅을 할 때 가망 고객 설정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책정한 가입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이분을 놔주면 안 돼요. 예, 이게 우리 신념이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권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제 큰 틀로 얘기하면 저는 진단비를 가입하신 고객님은 좀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뀐 지도 이제 10년 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수술을 보상해 주는 이유는 이런 약관이 추가돼서예요. 그럼 아주 오래된 질병 수술은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딱 이렇게 2세대라는 말이 나온 게 신의료 시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저희가 약관을 개정을 했어요. 그럼 아주 옛날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수술은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이 문구가 없는 것들은. 그럼 걔네는 아웃이고 새로 가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진단비는 약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진단비는 그러면 옛날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싸요. 근데 가끔 컨설팅을 이제 그런 경우 진짜 보는데 옛날 거 진단비는 다 싸요. 내추럴도 싸고 다 싸요. 근데 안타깝게 내추럴 그 싼 거를 한 번만 내면 되는 게 종료되는 걸 해지하고
혈관 질환 수술로 갈아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컨설팅이라는 게 덮어놓고 깬다는 게 정말 좋은 건 아니에요.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생긴 약관이 더 좋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특이하게. 근데 이렇게 진단비처럼 되게 단순한 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먼저입니다. 옛날 게 무조건 싸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단순하게 깨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고객님이 갖고 있는 언제 가입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말해서 더 어렵긴 하지만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제가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뇌출혈 진단비 너무 알고 깨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하세요. 뭐 한두 번만 납입하면 끝나는 상품을 가차없이 깨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뇌에서 돈이 많이 드는 건 뇌출혈이에요.